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식물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한방사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약재는 바로 황정입니다. 이름 그대로 땅의 정수를 품었다는 이 식물 속에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수한 맛과 향이 일품인 둥글레차를 즐겨 드실 겁니다. 그쵸? 쌀쌀한 날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몸과 마음이 참 편안해지죠.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마시는 둥글레차가 과연 옛 문헌에서 신선들이 먹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황정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차로 마시는 것과 본래 약으로 쓰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이 부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비슷하게 생겼고 식물학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은 식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로 마시는 둥글레의 뿌리줄기는 옥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건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약재 황정은 엄연히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옥죽과는 다른 식물의 뿌리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식물이 자란 모습을 보면 이 황정은 왼쪽 사진처럼 잎이 줄기의 한 마디에서 서너 개씩 층을 이루면서 바퀴살처럼 돌려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줄기 또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죽보다 훨씬 굵고 살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생강덩어리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황정이의 의약품이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약전이라는 국가가 공인하는 의약품 규격집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나라에서 그 기원식물부터 품질 안전성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공식적인 약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약재가 왜 황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름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황정,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누를 황에 정수 정자를 씁니다. 뿌리줄기의 누런 빛깔을 뜻하는 황과 정수, 즉 가장 핵심적인 기운을 의미하는 정이 만난 거죠. 옛사람들은 이 식물이 태양과 땅의 전기를 오롯이 품고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명나라 때의 유명한 의학서적인 본초강목에서는 황정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식물 가운데 우뜸이며 땅 속의 정수를 모두 모은 약재다. 이건 황정이 단순한 식물을 넘어서 자연의 강력한 생명력을 응축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참 흥미로운 점은 동양과 서양에서 이 식물을 부르는 이름에 관점의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황정이라고 해서 그 내적인 기운과 본질에 주목했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솔로몬의 봉인, 솔로몬 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뿌리줄기에 남은 지난해 줄기 자국이 마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사용했던 도장, 즉 인장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점이 참 다르죠? 다음으로 황정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왕실의 기록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까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을 한번 펼쳐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초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인삼보다도 이 황정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당시 의학자들이 황정을 얼마나 중요한 약재로 인식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황정에는 아벽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아주 포악한 주인을 피해서 깊은 산으로 도망친 아벽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닭발처럼 생긴 뿌리를 캐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제비처럼 가벼워지고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훗날 이 소문을 들은 한 젊은 의원이 그 뿌리가 바로 기운을 북돋는 황정이었음을 알아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후한 시대의 명의 화타에 관한 일화도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한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이 황정 뿌리만 먹고 지냈는데 몇 년 뒤에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마을에 나타났다고 해요. 이걸 본 하타가 이것이야말로 허약한 사람의 기와 정을 보충하는 약 중의 정수로구나라며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의 이러한 경험과 지혜는 현대과학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이제 전통과 과학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양리학 연구를 통해서도
황정이 가진 여러 가능성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측면에서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심혈계 와계에서는 심장의 힘을 보강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면역계에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등의 잠재력이 꾸준히 탐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호르몬요법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인데요. 이것은 황정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약재 가공법이 현대 과학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재를 9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라는 방식을 거치면 황정이 가진 치매 예방 관련 효소의 억제 활성이 그냥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재의 효능을 극대화하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유익한 환경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은은 본래 약으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주 귀했던 흉년에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려주던 귀한 구황작물이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약과 음식의 경계에 있는 식물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황정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성질이 진액을 보충하고 촉촉하게 하는 편이라서 평소에 소화기가 약하고 몸에 습한 기운이 많은 분들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황정은 식품이 아닌 약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초는 결국 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정이라는 하나의 약재를 통해서 역사와 과학, 그리고 자연의 지혜를 넘나들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이 옛사람들의 지식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 그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또 어떤 보물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